여의도 나루에 도착했어요. 3시 46분이니까 제 시간에 도착했네요. 아까 망원나루에는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여기는 제대로 도착했어요. 접안했어요.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박주민이 막 한강버스 폐지하라고 그러더니 뭐 좋네 뭐. 탈만해요. 3,000원인데 잠실까지 가야 되는데 2개역밖에 못 온 거니까 손해네 손해. 승차권 구매하셨으면 그냥 승차권 바로 나가시면 교통카드 꼭 필요하고 하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교통카드 필요하고 하차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화장실. 교통카드 밑에 계신 화장실이 어디냐? 화장실 저쪽 같은데? 하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실 남자. 여긴 여자 화장실. 여긴 남자 화장실. 두 나루밖에 안 오니까 이게 금방 왔어요. 너무 잠실까지 가야지 본전 뽑는데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겠어요. 여의도에서 지금 16시 4시 반에 돌아가니까 4시 반에 다시 이제 마곡 쪽으로 가요. 17시 14분에 도착하니까 요거 타고 돌아가야겠어요. 지금 뭐 시간이 이제 3시 51분이라 4시 반까지 40분 또 남았네. 아까도 40분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돼. 그래도 여의도 시민공원이 찬란합니다. 나중에 갈 때는 이게 석양이 멋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여의도 나루인데 한강버스 2층 3층에 뭐가 있네. 근데 여의도 공원은 뭐 아무것도 없네. 예? 뭐 할 게 없어. 한강라면 파는 데 있으면 라면이나 먹으면 좋겠구만. 안 보이네. 여기 선착장이 있을라나? 한번 돌아보죠 뭐. 선착장이 있나? 겸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자면 겸해가 이제 묵자사상의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겸해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원리라고 이제 원리가 되는데, 묵자의 주장은 하늘이 빛과 비를 공평하게 나눠주니까 사람도 사랑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만 효도하지 말고 남의 부모 그리고 뭐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모두 효도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자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신비주의죠. 신비주의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니까 사랑도 이제 자기가 먼저이고 자기 사랑이 이제 타인한테도 미치는 거죠. 한강라면 파는데. 예.
예, 안녕하세요. 한강라면 무슨 라면 먹을까? 저번에 한번 먹고 두 번째인데 삼양라면이 없네. 이거 먹자. 이거 새로 나온 한강라면, 삼양라면. 그 한강라면으로. 네. 4,500원이요. 두 개 합해서요? 네, 세트. 싸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나가. 알아요. 자, 양진 이거 카드 가져가. 점심은 먹었는데 그래도 한강라면 먹고 가야지. 여기 끓이는데 이 기계 작동하는 걸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었는데 여기 이 사발에 접시에 이게 바코드를 여기다 찍으래요. 여기다 찍으면 이게 켜져요. 켜져서 이 조리 시작을 누르면 돼요. 전에 저기 뭐야 김포공원 가로공원 한강공원에 갔을 때랑 틀리네. 열심히 끓고 있습니다. 3분 3초 2초 1초 땡 끝. 다 끓었습니다. 저쪽에 벤치에 가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뜨거. 엄청 뜨겁네. 점심 먹었는데 그래도 한강라면은 먹고 가야지. 라면이 이게 제일 비싼 건데도 그냥 한강 라면 값은 다 4,500원 똑같은가 봐. 1963 그 삼양라면 이거 원조 그건데 그 1,600원인가 그러거든요 하나에. 다른 라면은 1,000원 안 할 거고 근데 한강라면은 똑같네. 국물까지 싹 비웠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음식 쓰레기 하나 남기면 안 되죠. 한강라면 먹고 나니까 다시 배 시간이 다 됐어요. 6시 20분에 10분 전에 여긴 10분 전에 입장시켜주네. 아까 마곡나루는 5분 전에 입장시켜주더니 5분 일찍 입장시켜주네. 여기 앉아서 배울 때까지 대기 하나만. 여기 딱 5분 전에 승선시켜주네요. 선수쪽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망원 마곡행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승민이.
가요. 아무 데나 앉으셔도 됩니다. 여기 앞 들어오실 때 머리 조심하세요. 앞자리는 다 아니요, 뒤로 타요, 뒤로. 예. 화장실이 뒤쪽에 있어요. 뒤쪽 오른편은 남자고 왼편은 여자겠지. 화장실 한번 봅시다. 못쓰게 하네. 동절기인데 동절기 핑계로 못하게 하네. 신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여기 QR코드 이걸로 승선신고서 작성하려네요. 아까 안 했는데 나 QR코드 이거 찍어가지고 찍으면 이렇게 이름하고 성별, 뭐 전화번호, 생년월일, 뭐 동의 이렇게 적으면 돼요. 출발했습니다. 다시 탔던 마곡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맹자가 이 겸해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묵가가 겸해를 주장하는데 이는 자기 어버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금수이다. 아주 그냥 극렬하게 반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근데 바람이 너무 부네. 그 다음에 묵자에도 겸해에 대한 반대가 바람이 엄청 세다. 반대가 실려 있는데 무마자라는 사람이 묵자에게 말하기를 저와 선생님의 의견은 다릅니다. 저는 아울러 모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먼 월나라 사람들보다 이웃 추나라 사람들을 더 사랑합니다. 추나라가 맹자의 고향이니까 이 무마자가 이 맹자의 제자 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노나라 사람들보다는 내 고향 사람들을 더 사랑합니다. 고향 사람들보다 내 집안을 더 사랑합니다. 내 집안 사람들보다도 내 부모를 더 사랑합니다. 나의 부모들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은 모두 내게 더욱 가깝기 때문입니다. 내가 얻어맞으면 아프지만 딴 사람이 맞으면 내게는 아프지 않습니다. 내 어찌 아픔을 느끼는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픔을 느끼지 않는 남을 아끼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남을 죽임으로써 나를 이롭게 하지만 나를 죽임으로써 남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묵자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의견을 남에게 숨겨두겠소?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알리겠소? 무마자가 말하였다. 내 어찌 나의 의견을 숨기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묵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의견을 좋아하면 그 한 사람은 당신을 죽이고 자기를 이롭게 될 것이며 10사람이 당신의 의견을 좋아한다면 그 10사람은 당신을 죽이고 자기를 이롭게 될 것이며 온 천하가 당신의 의견을 좋아한다면 온 천하가 당신을 죽이고 자기를 이롭게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의견을 좋아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죽이려 할 것이니 당신을 상스럽지 않은 말을 퍼뜨리는 자라고 여기기 때문이요. 10사람이 당신의 의견을 좋아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죽이려 할 것이니 당신을 상스럽지 않은 말을 퍼뜨리는 자라고 여기기 때문이요. 온 천하가 당신의 의견을 좋아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죽이려 할 것이니 당신을 상스럽지 않은 말을 퍼뜨리는 자라고 여기기 때문이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죽이려 들고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당신을 죽이려 들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가벼운 인놀림은 당신 자신을 죽일 거라는 것이요. 뭐 무마자가 할 말이 없죠.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묵자 사상의 특이한 점이 그 이익을 긍정한다는 데 있어요. 맹자 같은 경우는 이익을 따지지 말고 의만을 생각하라 그러죠. 근데 묵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이제 곧 망원 도착장. 망원역에 가까워졌대요. 묵자 같은 경우엔 이로움이 의라고 생각해요. 이로움을 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로움이 사랑이기도 하고, 이로움이 효도이기도 하고, 이로움이 공이기도 하고, 공적이기도 하고, 이로움이 다스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천하 사람들은 이롭게 해주면 기뻐한다. 성인은 사랑이 있을 뿐 이롭게 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은 유가의 말이며 바로 객적은 말이다. 천하에 남이 없다는 것이 묵자의 말이며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묵자는 이로움이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은 이로움을 줘야 사랑이라고 해요. 기브 앤 테이크죠, 이게. 저희 정환씨 서 계시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그래서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로움을 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겸해서 비공이 나오니까 이제 전쟁을 하지 말자는 건데, 근데 벌을 주는 거는 해도 된다 그래요. 주벌은 예외. 그래서 그 예로 그 탕왕, 은나라 탕왕이 그 하나라 거랑을 친 거하고, 그리고 무왕이 은나라 주왕인가 친 것도 이제 그 공격한 거는, 그런 건 전쟁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포악한 군주를 내쫓는 거기 때문에, 악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공격을, 전쟁을 해도 된다는 예외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묵자는 이익이란 얻으면 기쁜 것이다, 해로움이란 얻으면 싫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용과 실천을 중시해요. 맹자처럼 의를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막 정치인들은 뭐 사람들 선동하기 위해서 뭐 정의를 따지고 뭐 도덕을 따지고 막 따지는데, 그게 말로만 그치고 실제로 그 불의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공허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의란 불의를 막는 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묵자가 실제로 이제 비공, 전쟁하지 말자는 것을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 병법을 연구해 가지고 전쟁을 막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실천했죠. 그러니까 묵가가 가장 그 뛰어난 점이 전쟁을 직접 이렇게 병법을 공부해 가지고 성을 지키는 방법을 많이 개발을 했죠. 그게 이제 묵가가 가장 위력을 발휘한 그런 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묵가가 전통적인 의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만사의 의로움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의가 이로움과 이익과 부합해야 하므로 자기 이익이 아니라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묵자는 반드시 자기 기쁨을 버리고, 자기 노여움을 버리고, 자기 즐거움을 버리고, 자기 슬픔을 버리고, 자기 사랑도 버리고, 자기 미움도 버리면서 인과 의를 따라야 한다. 손과 발과 입과 코와 귀가 의로운 일을 한다면 반드시 성인이 될 것이다. 근데 이건 너무 오버한 게 있죠. 좀 오버한 듯한 느낌이 들죠. 너무 자신을 너무 희생한다는 측면이
강해서 이게 자기 자신의 희로애락을 다 버린다는 게 이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이게 성인이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맹자가 이익 따지는 거를 제일 싫어했죠. 그래서 맹자가 양해왕하고 만났을 때 양해왕이 나라를 강하게 하는 방책을 묻자 맹자는 하필이면 왜 이냐 하고 따지죠. 이 묵가가 이익을 따지는 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한비자가 저희 망원 선착장 도착했습니다. 망원 선착장 이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죠. 망문을 통해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비자가 이제 내리시는 분들 순자의 제자인데 시작하겠습니다. 그 진시황의 승상 이사와 함께 이제 순자 밑에 배웠는데 나중에 이사가 계략을 꾸며가지고 한비자를 죽여버리죠. 이제 한비자가 그 자기 책에서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의 악한 이기심을 법, 그러니까 신상 필벌로 제어하고 긍정적 이기심을 함양하고 국가를 강하게 만든다. 이 진시황이 이제 이 한비자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진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전국을 통일해서 이제 진시황이 되죠. 그러니까 묵자의 사상이 이제 한비자로 이어지고 순자하고 한비자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서양의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떠올리게 하죠. 이거는 뭐 1776년에 국부론에 나온 얘기니까 뭐 묵자보다 거의 2000년 이상의 이후 얘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빵가게 주인의 이기심이 빵을 맛있게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각자의 이기심으로 국부가 증가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어설픈 이타심이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근데 이게 빵가게 주인도 꼭 자기 이기심에서만 빵을 맛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맛있게 만드는 자체가 딴 사람을 또 생각하는 거니까 그 이타심이 결합된 이기심이죠. 그래서 이 묵자의 말하고는 조금 좀 틀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프로타고라스도 비슷한 말을 해요. 프로타고라스도 그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라는 대화편을 보면, 그리고 또 지혜롭고도 훌륭한 연설가는 나라로 하여금 해로운 것들 대신에 이로운 것들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여기게 만들어준다고 난 주장하는 바이요. 이렇게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의 사상을 얘기해 주는데, 이것도 뭐 묵자가 의의가 이익이라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다스림도 이제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묵자는 다스림이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인자함이 사랑의 본체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묵자가 유교처럼 의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인도 중시하죠. 근데 인도 중시하는데 이제 이게 의도 인도 다 중시하는데 그게 이제 이익하고 부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말로만 의하고 인자함을 떠들지 말고 이게 결과가 나타나야지 이게 개방되었습니다. 진짜라는 거죠. 선수 개방되었습니다. 선수 개방됐다니까 한번 가봐야겠어. 안내 말씀드립니다. 앉아 계신 자가 앞에 보이는 QR코드 이용하여 그리고 묵자는 알물 사물을 접하는 것이라 그래요. 실제적인 이제 경험을 중시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안다는 것은 그의 지능으로 사물에 접촉하는
접촉하여 그 모양을 알게 되는 것으로 마치 보는 것과 같다. 아, 석양이 멋져요. 그러니까 막 이 책으로 보거나 그냥 간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 몸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알미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안다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 살펴봄으로써 아는 것, 친히 경험해서 아는 것이 있는데 이른과 실물이 합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앞에서 이제 이 알미 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그 사물을 접하는 거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친히 경험하는 것. 그래서 목가의 알은 그 지행 합의를 강조해요. 목자가 말하였다. 말은 다시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늘 말해도 된다. 그러나 실천할 수 없는 일이라면 늘 말해서는 안 된다. 실천할 수가 없으면서도 늘 그것을 말하면 헛된 말이 된다. 분자란 몸소 실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익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명예를 잊고 경솔히 행동하면서 천하의 올바른 선비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후기 목가 같은 경우에는 명가하고 논쟁을 많이 벌였는데 그 명가에서 주장한 뭐 견백론이나 이런 걸 많이 반대했어요. 반대하는 게 이제 이 묵자에 나타나는데, 묵자에 보면 굳다는 것과 희다는 것은 서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공손령의 견백론에서는 굳은 거하고 흰 거는 완전히 틀린 거란 거죠. 이게 같은 사물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묵가에서는 같은 사물에 굳은 것과 흰 것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견백론을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개는 알면서도 스스로 멍멍이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잘못이다. 이유는 중복되는 데 있다. 이게 변자 21사 중에서 이제 개는 멍멍이가 아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개는 멍멍이다. 그러니 개를 죽인 것은 멍멍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유는 중복되는 데 있다. 그리고 변자 21사 중에 이제 한 자기리의 채찍을 매일 절반씩 자르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반을 계속 잘라간다면 곧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이유는 가 때문이다. 가가 끝이죠. 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절반씩 자를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이 묵가 철학 중에 이제 소피스트 철학과 일치하는 게 있는데, 찾아보면 경하 83에 이런 게 있어요.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것과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같다. 이유는 서로 다른 데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반론술은 어떤 주장이든지 반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반대로 옳지 않다고 하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유는 서로 다른 데 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반론수를 주장하는 거는 이게 반대 주장을 할 때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봐야겠는데 지금 봐가지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자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장자 우원편에 공자는 60년 동안에 60번이나 달라져 처음에는 옳다고 하던 것을 옳지 않다고 하게 된 것들이 많다. 60번이나 반론수를 핀 거죠. 같은 말을 두고 60번이나 뒤집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반론수라고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주장에 대해서 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는 있기가 힘들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고, 뭐 심하게 말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우주가 붕괴되면 물리 법칙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뭐라고 이렇게 딱 절대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이제 이 후기 묵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인 주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경상 21에 보면 힘이란 형체가 움직이게 되는 원동력이다. 뉴턴의 1법칙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힘이란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게 마련인데 그 무거운 것을 들어서 움직이는 것이다. 들어올리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정반대이다. 이유는 가해지는 힘 때문이다. 가해지는 힘이 중력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중력만 따지는데 여기서 뉴턴 법칙을 발견 못한 게 이게 중력은 수직력이죠.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이거 수평력을 생각했으면 뉴턴 법칙까지 이룰 수가 있었는데 수평력을 안 따지고 수직력만 따졌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광학에 대한 것도 상당히 근대적인 게 많아요. 거울 앞에 섰을 적에 영상이 하나는 작으면서도 떨어지고 하나는 크면서도 반듯하다. 이유는 거울 가운데로부터 바깥쪽으로 비추는가 안쪽으로 비추는가이다. 이건 오목거울과 볼록거울 그걸 얘기하고 있죠. 정확하게. 그래서 광학에 대한 내용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거꾸로 비치는 것은 한 점이 있는 곳에서 광선이 교차하고 다시 그림자를 길게 가서 비추기 때문이다. 이유는 점에 있다. 이거는 그 카메라 원리 중에 피놀 카메라, 피놀 카메라가 이 원리죠. 피놀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을 보면 영상이 상에 뒤집히죠. 이게 우리 눈도 원래 상에 뒤집히는 건데 뇌에서 바르게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처리해 주기 때문에 거꾸로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 아주 광학 원리를 제대로 아주 근대 광학에 가깝게 발전시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과학은 아니고 이제 묵가의 다른 주장을 보면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천하를 보존시킨다면 그것은 살인을 하여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을 천하를 위해서라는 그 명분으로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양주의 주장하고 비슷한데, 아 추워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이태곤 마곡 선착장 도착합니다. 마곡 선착장에서는 모든 승객 여러분들께서 내려주셔야 하며 내리실 때 두고 내리시는 물건 없도록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금방금방 끝나니까 이게 뭐 걱정한 것처럼 뭐 위험한 건 하나도 없는데, 마곡 나루에 내렸습니다. 뭐 2주 전인가 박주민이 뭐 한강버스 폐지하라고 막 성명하던데 뭐 위험한 것도 하나도 없고 탈만해요. 괜히 민주당에서 그 정쟁용으로 써먹는 것 같아요. 좀 문제가 많았는데 근데 빨리 잠실까지 다 운행하도록 이게 진짜 통근 할 수 있는 용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라봅니다. 유람선을 뭐 3,000원에 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장점이에요.